고구려 프레스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9일이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비밀리에 송금한 혐의로 미국과 유엔 제재 당국에 고발당했다. 이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단독 보도로 내놓았는데 이 고발을 한 당사자가 누구냐? 제임스 신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워싱턴 DC 지역, 그러니까 버지니아주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한인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통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0번째 탄핵에 충격을 받았다. 30번 넘는 탄핵을 국회가 저질렀죠. 그 30번째 탄핵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쇼크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너무 공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중국한테 잘 못해주고 북한한테 잘 못해줬다라는 말이 이 탄핵 소추안에 포함됐다라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US 워싱턴 한인회의의 초대 한인회장이기도 한 이 제임스 신 목사는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라고 하죠. 그리고 연방국무부 인권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국제제재 대상 인물로 이재명을 공식 고발했습니다. 신 목사는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인권과 관련된 기관 한 곳에 추가로 고발을 해서 총 4곳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곳의 고발장을 접수를 하긴 했지만 2곳으로부터 접수가 확인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2곳은 접수증이 발부되지 않는 기관이어서 약 2주 정도 지난 뒤에 전화를 걸어서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접수는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추가로도 필요한 서류들이 근거 자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진짜 접수한 게 맞느냐? 일단 기자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이메일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이거는 OFAC 해외 재산 통제국에서 지금 보내준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 내용을 보면은요, 접수해줘서 고맙다고 접수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미국 당국에 고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구려 프레스에 따르면 이재명은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이 고발의 핵심이다라고 보도했고요. 이 자금은 현금, 현물 또는 방북 추진 관련 비용 대납 형식으로 제공된 정황이 있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5 그리고 2397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유죄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신 목사는 이번 고발을 위해서 약 2개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워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고발을 하기 위해서 아예 팀이 움직였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신 목사 명의로 접수된 고발장에는 국제 비상경제권법 그리고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따라서 국제 제재 요청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목사는 마그니츠키법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재명한테 라고 저희가 물어봤는데 확신했으니까 했겠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결과는 저희가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저희한테 전해줬습니다. 지난 2019년 US 워싱턴 한인회를 출범시키고 초대 회장을 맡은 신 목사는요. 이후 팬데믹이 터지고 나자 무려 9번이나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그러한 고초를 겪으면서 지역 한인들을 위해 봉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신분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했던 그런 근거가 있고 근데 그런 인물이 그동안에는 그냥 미국 시민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마는 한국의 사태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격분한 나머지 이렇게 직접 신고를 하게 됐다. 그것도 이제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무려 4곳에다가 신고를 했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직접 통화한 전화 통화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좀 편집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고발이 7일 날 되고 접수가 8일 날 됐죠. 예. 재무부하고 외무부하고 그다음에 유엔 체제 3군데 들어갔죠.
외무부라는 거는 국무부 스테이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거기 디파트먼트 안에서도 그 제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재무부는 이제 그 자산 해내는 데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도 들어갔죠, 2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3군데. 네. 근데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네. 인권 쪽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4개 다 집어넣는데, 그쪽에서는, 그 2군데는 컨퍼메이션이 아니라 받았다고, 리턴 메일이 없으니까 받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컨퍼메이션이 안 왔어요, 아직은. 근데 거기는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2주 있다 전화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4군데 접수는 확실히 됐고요, 3군데. 다음 주에 전화를 해보거나 올 거예요. 생션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출 상태죠. 네네네. 생션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거기 생션 오피스들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근데 네. 뭐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현재 나온 거하고 지금 대부분 보낸 거는 프레스 릴리스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지금 그 리스크 갖고 있는 그 진행형 그거는 이제 백서로 해가지고 네, 그쪽에서 이제 생션해서 다시 연락이 오면은 네. 보충서를 보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대통령이 되셨다 그래도 이 케이스는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2주면 끝나니까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하셨지만 이거는 이제 목적은 그냥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이제 여기서 알려주고 미국 사람들한테 가는 거고 미국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애들이. 아, 그래요? 그럼요. 이거 저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 네. 그 마그니츠키 법에 적용이 될 거라고 혹시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계신가요? 거진 뭐 저야 확신해서 했겠죠. 네. 아무튼 뭐 한 대한민국 잘 돼야죠. 저게 뭐 미국에 오래 있어가지고 네. 뭐 미국 사람이지만 좀 한마디로 한국계 미국이 아니라 미국계 한국을 저기 거꾸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걱정하고 지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신고는 돼 있고 이제 네. 팔로우업이 중요하고 이제 네. 우리 팀들이 모여서 이제 또 상의 다 하고. 네. 제가 제일 쇼킹 받은 거는 그 30번째예요. 30번째 임피치먼트 들어갔을 때. 네. 네, 그거 보고 놀랐어요, 나는요. 그 다음에 재판 과정을 보고 제가 또 좀 너무 페어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뭐 혜택이 된다면 좋겠죠.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훗날을 보고 또 미국 내가 뭐 정치를 가거나 어디 갔을 때 딜을 할 때 한국 정부랑 이렇게 하고 있거나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엉뚱한 사람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도 뭐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 이유들을 볼 때가 제가 좀 쇼킹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이북한테 잘못했다. 뭐 째려봤다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나서든지 누가 나서든지 이거 좀 해야 되겠다. 네. 지금 들으신 바대로입니다. 70년대 말에 17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이민 온 신 목사는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친 인물입니다. 뭐 미국에서 산 세월이 한국에서 산 세월의 2배로 훨씬 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미국인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미국에 살면서 예전에는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내가 아메리칸 코리안이 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미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동포분들이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미국민으로서 살고 있는데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지금 한국에서 터지는 일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애국하는 마음,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동포들의 심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말이 어눌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 생활이 길어서 그런 것인데 그러한 인물이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인터뷰에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일단 접수를 해놓으면 한국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던 안 되던 상관없이 이 고발된 소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뭐 당국자들 고위 관료들 뭐 다 제재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수배령 내리고 뭐 전범이다 해가지고 뭐 수배령 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 직위에 따라서 인정사정 봐주는 거 없기 때문에 철저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 다 결정이 되고 채택이 되고 제재하기로 다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이렇게 고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유진철 회장, 조지아주의 유진철 회장 같은 경우에도 원비어 가족 변호사들한테 이 서류를 전달해 줬어요. 이화영 부주지사의 유죄 판결 서류부터 해가지고 법정 서류들을 전달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쌍방울 그룹, 뭐 이미 그룹이 해체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해서 재산을 다시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진행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민사소송 쪽으로, 그리고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신동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식으로 정부 측에다가 이렇게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반드시 오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신 회장이 저희한테 이메일로 보내온 내용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6.25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군과 유엔에서 미국에서 수십만 명이 와서 목숨 걸고 희생됐고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이때도 일이 막 눈앞에 있는데도 그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통일을 못하도록 한 그 나라가 지금의 중공인데, 지금 또 무혈로 대한민국에 입성하려는 나라가 또 중국이다, 중국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적으로도, 안보 위협으로도 중국 공산당을 지목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들이 미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황은 단순하게 한국 내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어떤 대리전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 미국 정부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일은 아닌 것이다. 계속 지켜볼 일이고, 트럼프의 성정을 보아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 본인이 직접 한국 내정에 간섭을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트럼프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적극성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트럼프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지금까지 뭐 다른 국가 대표들이 다 그랬습니다. 각 나라,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헝가리, 뭐 폴란드, 전부 다, 이태리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가의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 과연 트럼프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